네. 네, 우리 영상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기자회견에 앞서서 아까 우리 이혜진 기자님 어디 가셨지? 아까 질문을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좀 이상했죠? 네, 아까 이혜진 기자였죠? 어떤 기자분께서 오태우 후보의 친일 발언이 아니고 5.18 발언을 물어봤는데 제가 그 친일 발언으로 잘못 알아듣고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오태우 후보가 친일 발언을 한 일은 없는 거죠? 네네. 저희가 착각을 해서 잘못 들어서 5.18 발언을 친일 발언으로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질문을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잘못 알아듣고 국정인에 대해서 잘못 표현한 것은 저희 잘못 알아듣은 제 잘못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아까 그 시장에서 다 드렸기 때문에 아까 못다한 말씀을 몇 가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월 10일 선거는 모두가 아는 것처럼 총선이고 지금 지난 2년간의 국정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가진 선거가 분명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까지 잘했다고 생각하면 지지할 것이고 또 잘못했다 싶으면 책임을 묻겠죠. 그게 바로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선거가 가진 의미입니다. 국민들께서는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말씀을 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못하신 게 있으면 좀 하시죠. 대표님 여기 용산 윤석열 정권 심판 벨트로 규정하셨는데 용산을 찾으신 이유가 있다면? 네, 이번 선거는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명확하게 심판 선거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심판을 하는 방법, 또 심판의 대상, 심판의 이유 이거 다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 용산은 대통령실이 있는 그 행정구역이고 또 굳이 이거는 우리 언론인들하고 하는 얘기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용산은 청와대에 있던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겼기 때문에 가지는 상징성이 매우 큽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있는 이곳이 저번 선거에서도 박빙의 승부를 했고 또 아쉽게도 우리 강태공 후보께서 160표? 890표라고 하는 아주 아슬아슬한 차이로 낙선을 했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셨는데 이번에도 역시 아주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당으로서는 이 소위 한강벨트로서 용산이 가지는 의미도 크지만 대통령실이 위치한 선거구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김으로써 우리 국민들께서 대통령에 대해서 심판했다. 윤석열 정권의 지난 2년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을 물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석 또 용산에서의 승리 물론 중요합니다만 전체로 용산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우리는 용산을 심판벨트의 핵심 축으로 생각하고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다 해서 별로 하실 게 없군요. 네, 다 됐어요? 잠깐만요. 조용히 해주세요. 미안합니다. 자꾸 우리 언론인들한테 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그러지 마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언론인들은 개인적인 사적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묻고 싶은 이야기를 대신 묻는 거니까 저도 공적 역할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아까 오전에 저희 선대위 회의하시면서 좀 막말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이거 막말에 대한 좀 구체적인 기준이나 아니면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하지 말아야 되는 뭐 막말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선거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국민의 주권을 대신할 사람을 내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정당은 정말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이 기대하는 능력과 자질, 품성을 가진 분들을 제시하고, 또 이들을 통해서 선택을 받고, 또 선택을 받은 후에는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 대신 행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국민들 기대에 맞는, 국민을 존중하는 역량 있는 후보인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데, 국민들이 지탄에 맞지 않는 소위 막말, 또 잘못된 행동, 태도를 보인다면 사실 국민을 대리하는 일꾼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것이겠죠. 그 점에 대해서는 정당으로서 당연히 후보를 공천한 입장에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적인 영역 또는 선거가 아닌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서 하는 이야기들조차도, 또 정치인이 아닐 때 한 이야기들조차도, 그래서 선거에서는 또는 정치에서는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묻습니다. 정치인이 아닐 때 했던 이야기, 예를 들면 무슨 예찬인가 하는 장예찬 씨 후보인가요? 그분이 정치를 하기 전에 썼던 표현들이긴 하지만, 우리 국민들로서는 뭐 저런 사람이 나를, 또 우리를 대표한다고 하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역시 그것도 책임을 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까 제가 좀 잘못 표현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도태우 후보는 아마 5.18 발언 아까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때 답을 잘못 들어가지고 못 드렸는데, 5.18에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또 용인하기 어려운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들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시간도 많이 지나긴 했지만, 공적인 영역에 과연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자질이 되느냐라고 하는 점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지적하신 거고, 또 우리는 경쟁하는 상대의 입장에서 그 점을 국민들께 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 외에 친일 발언 또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언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내면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선거 때는 그 점에 대해서 검증을 우리 국민들이 많이 하십니다. 우리 민주당도 또 선거 때 이런 돌출적인, 선거 때 발생하는 특히 돌출적인 발언이나 행동, 태도 때문에 타격을 많이 받기도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말로 역사적으로 엄중한, 정말로 중요한 분기점에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절대로 질 수 없는, 져서는 안 될 선거입니다. 그래서 많은 후보들이 출전을 하는데, 그 중에 일부 후보들이 정말 국민의 지탄을 받는 발언이나 언행, 행동을 한다면 신속하게, 과감하게 조치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당은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있구나, 또 언제든지 잘못이 있으면 교정을 하는 그런 유연한 정치 집단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막말이나 막대한 행동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경고하고, 또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무슨 자로지은 듯한 기준이 있을 수는 없지만, 국민의 일상적인 판단, 일반적인 판단, 상식적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면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선대위에 국민선대위원장 참석하시고 여전히 좀 최상병권 관련돼서 얘기들이 있는데요. 용산이 오셨으니까 한 말씀도 해주실 것 같아요. 네, 최상병 사건. 네, 최상병 사건과 관련된 오늘 국민참여선대위원장의 선대위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한 의견 한 말씀 말씀드려달라는 얘기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정권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국정을 실패했다라고 규정합니다. 경제, 사회, 안보, 외교, 민주주의, 모든 측면에서 후퇴했고 실패했습니다. 그 중에
국정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책임이라고 하는 점에서 정말로 무책임한 정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채 양명주 얘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이태원 참사 정말 있을 수 없는 참혹한 일이 벌어졌지만 이 정권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고 심지어 그 진상을 규명하자는 노력조차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과 함께 책임을 묻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중요한 일들이 최상병 사망 사건이죠. 최상병이 억울하게 죽은 것도 문제고 그 진상을 규명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인데 제대로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처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진상을 은폐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를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가지고 해외로 도피시키고 있습니다. 이 최상병 사건은 총체적인 국정 문란 행위입니다. 이 진상을 반드시 규명할 뿐만 아니라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하는데 그 첫 출발점이 이번 총선일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살고자 하는 인간의 가장 초보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바로 정부와 국가의 역할인데 오히려 이 책임을 방치할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규명하는 것조차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 주권의 민주공화정을 부정하는 자신들을 이 나라의 지배자로 생각하는 잘못된 행태다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최상병 사건은 정말로 많은 측면에서 이 정권의 속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책임을 묻는 일은 우리 민주당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표로서 하는 것이다.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이기는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이다. 이 나라의 주인이 바로 국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날, 그것이 바로 이번 4월 10일 총선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이 국민 승리에, 국민 심판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자회견 하고 있는 옆에서 자꾸 방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네. 네,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네. 자, 기자회견은 이걸로 마치고, 마이크 없이 한 말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 한 말씀 먼저 하시죠. 네. 우리 강태형 후보께서 한 말씀 먼저 하시겠습니다. 네, 민주당 용산구 국회의원 후보 강태형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원래 경의선 철길이었습니다. 근데 이 철길이 바뀌었죠. 숲속의 도시의 숲속 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아니지만 저쪽 노원구에 가면 경춘선이 있습니다. 역시 숲길도 바뀌었습니다. 결국은 정치와 행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민의 삶은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의 삶, 국가와 국민의 삶을 생각하는 정당은 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정당은 민주당입니다. 저 강태형 민주당과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의 쌍둥이당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맡고 있는 백승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17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교사였고 세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서희초 선생님 사건 이후로 정치를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정부에 학교를 지켜달라고 아이들과 선생님들 좀 지켜달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는데 벽에 대고 외치는 것 같아서 많이 절망했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 오니까 새삼 이번 선거의 이화는 각오와 다짐을 새롭게 다지게 되네요. 그 마음은 이 강태우 후보님도 마찬가지이시고, 김건희 게이트, 또 해병대원 참사, 이태원 참사를 겪으신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번 정부의 행정 무능으로 벌어진 이 숱한 참사들, 행정 전문가이신 강태웅 후보님이 이곳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셨었더라면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서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심판합시다. 저희 4월 10일 심판의 날 더불어민주연합도 한 의석이라도 더 얻을 수 있도록 발에 땀나게 뛰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과반 이상의 의석을 얻을 수 있도록 힘 모아주십시오. 저는 요새 밥을 안 먹습니다. 빵만 먹습니다. 무슨 빵일까요? 맞습니다. 돌빵으로 힘 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정말로 감사합니다. 자, 4월 10일은 무슨 날? 4월 10일은 무슨 날? 그렇습니다. 지난 2년간의 윤석열 정권이 제대로 국정을 해냈다, 성과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 2번을 찍으세요. 그런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는 살 수 없다, 우리가 권력을 맡길 때 그 뜻대로 제대로 하지 못했다, 성과가 없었다 라고 생각하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심판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이번 4월 10일 심판의 날에 우리가 할 일입니다. 맞죠? 이 나라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국민에 대해서 업수히 여기는 정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독재 권력조차도, 군사 정권조차도 공정한 척 했습니다. 균형을 맞추는 척 했습니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척 했습니다. 국민이 지적하면 받아들이는 척 했습니다. 뒤에 숨어서 할지라도. 그러나 이 정권은 아예 대놓고 내가 한다는데 뭐 어쩔래? 이런 태도입니다. 어쩔래 정권입니다. 어쩔래 정권.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권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맞습니다.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보여주자. 국민을 무시하면,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떤 결말을 맞게 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날, 그날이 바로 4월 10일 심판의 날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권력을 얻으면 그 권력이 영원할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권력 앞에 엎드리기 때문에 자신이 마치 신이라도 된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 착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독재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권력을 연장하고 싶고, 권력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싶고, 권력을 비판하면 입을 틀어막고 싶어집니다. 국민들이 바보처럼 보이기 시작해서 가짜 정보로 현혹하면은 마구 조정되는 어리석은 존재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론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입을 틀어막기 시작합니다. 눈을 가리고 귀를 막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그 엄혹한 상황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회복해왔고 위기를 이겨내는 주체로서 역할해왔습니다. 촛불을 들고 그 무서운 정치 권력을 권좌에서 끌어내린 저력이 있는 국민입니다. 전 세계사에 없는 무혈혁명을, 촛불혁명을 이뤄낸 국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보입니까? 우리가 가짜 정보에 노래하는 어리석은 존재입니까? 우리는 깨어있는 정치인들은 두 개의 눈과 두 개의 귀, 하나의 입을 가지고 말하고 듣고 보지만 국민은 1억 개의 귀와 1억 개의 눈 그리고 5천만 개의 입으로 말하고 듣고 보는 집단 지성체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언제나 자신들이 똑똑한 것 같지만 그러나 국민들의 이 현명함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여의도에서 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국민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이번 선거에서 확실하게 보여줍시다.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겠다. 우리는 불만한다. 당신들의 이 교만하고 오만한 폭정을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4월 10일은 심판의 날, 우리 국민 모두가 이 나라의 주권자임을, 저들의 이 만행과 독선과 이 국정 실패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시다, 여러분.